이 비에 어디를 가는 거야?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은 방에 앉아 백구가 물어다 준 천 조각을 만지작거렸죠. 자세히 보니 손수건처럼 보였습니다. 한쪽 끝이 찢어져 있었고 빗물에 젖어 색이 바랬지만 분명 누군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죠.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순옥이 대문을 열자 백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죠. 순옥은 급히 백구를 안으로 데려와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 어디서 이렇게 된 거니? 백구는 힘없이 순옥의 손을 핥았습니다. 발바닥엔 상처가 나 있었고 진흙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죠. 순옥은 백구를 치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마당엔 무릉덩이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명진의 딸 소희가 할머니 집에 왔죠. 대학생인 소희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백구 괜찮아요? 소희는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소희를 반겼죠. 어젯밤에 비 맞고 들어왔어. 어디 다녀온 것 같은데. 소희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릉덩이 옆에 진흙에 묻힌 종이 조각이 있었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찢어진 편지 조각이었죠. 글씨는 번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몇 글자는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백구가 언젠가 나를 기억하게 해줄 거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시골의 낡은 기와집, 그곳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면 92세 순옥 할머니는 늘 그랬듯 부엌에서 밥그릇을 들고 나왔죠.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 밥 먹을 시간이구나. 순옥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집을 지켜온 늙은 개였죠. 하얀 털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순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명우 대신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너라도 있어서.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전 둘째 아들 명우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백구는 늘 대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죠. 처음엔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어도 명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명진은 몇 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촌했지만 어머니와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명진은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고 순옥도 큰아들 앞에 선 명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또 그 개한테 그런 말 하세요? 명진이 마당으로 나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백구의 밥그릇을 정리했죠. 형은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명진아, 너는 모른다. 엄마 마음이 어떤지. 순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명진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죠. 이런 대화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백구는 밥을 다 먹고 나면 늘 마당 한구석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죠. 밤이 되면 백구가 몰래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순옥은 몇 번이나 백구를 따라가려 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백구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너 요즘 밤마다 어디를 가는 거니? 순옥은 백구의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발톱 사이엔 진흙이 묻어 있었고 털엔 이슬이 맺혀 있었죠. 분명 어디론가 먼 길을 다녀온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가 늙어서 정신이 나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죠. 백구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백구가 나가는 시간에 맞춰 대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뒷산 쪽으로 향했죠. 순옥은 지팡이를 짚고 백구를 따라가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명우야, 너 어디 있니? 백구가 너를 찾으러 가는 거니? 순옥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한참을 울었죠.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구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입엔 무언가를 물고 있었죠. 순옥이 다가가자 백구는 물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낡고 해진 천조각이었죠. 이게 뭐니, 백구야? 순옥은 천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백구는 순옥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죠. 순옥은 백구가 걱정되어 몇 번이나 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비에 어디를 가는 거야?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은 방에 앉아 백구가 물어다 준 천조각을 만지작거렸죠. 자세히 보니 손수건처럼 보였습니다. 한쪽 끝이 찢어져 있었고 빗물에 젖어 색이 바랬지만 분명 누군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죠.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순옥이 대문을 열자 백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죠. 순옥은 급히 백구를 안으로 데려와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 어디서 이렇게 된 거니? 백구는 힘없이 순옥의 손을 핥았습니다. 발바닥엔 상처가 나 있었고 진흙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죠. 순옥은 백구를 치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마당엔 무릉덩이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명진의 딸 소희가 할머니 집에 왔죠. 대학생인 소희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백구 괜찮아요? 소희는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소희를 반겼죠. 어젯밤에 비 맞고 들어왔어. 어디 다녀온 것 같은데. 소희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릉덩이 옆에 진흙에 묻힌 종이 조각이 있었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찢어진 편지 조각이었죠. 글씨는 번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몇 글자는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백구가 언젠가 나를 기억하게 해줄 거고.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 조각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이건 명우 글씨야. 소희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명우는 소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간 사람이었죠. 가족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명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편지 조각을 본 순간 명진의 표정이 굳어졌죠.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명우가 쓴 거야. 그럼 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명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형이 죽은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우리한테 숨긴 거예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만 흘렸죠. 백구는 순옥의 곁에 앉아 낑낑거렸습니다. 소희는 편지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뒷면에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죠. 30년 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 30년 전에 쓴 거예요. 명진은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형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형이 어디 있는지?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정말 모른단다.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어.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그쪽으로 가려고 했죠. 순옥은 백구를 붙잡았습니다. 백구야, 너 그곳에 가면 명우를 만날 수 있니? 우리 명우가 거기 있니? 백구는 순옥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죠. 무언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계속 그곳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가 봐요. 명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순옥은 편지 조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비에 젖어번진 글씨 사이로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죠. 3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뒷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옥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가자. 백구가 가는 곳으로 가보자. 소희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면서도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순옥은 지팡이를 짚고 뒤따랐고 명진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형이 정말 이 산에 있을까요? 명진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할지도 모르는 진실이 무서웠죠. 산길은 험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았죠. 하지만 백구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도 넘게 다녀온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가 이 험한 길을 매일 밤 혼자 다녔단 말이야.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늙은 개가 무엇을 위해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한참을 올라가자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작은 공터가 있었죠. 그곳엔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듯한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소희가 다가가자 백구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돌무더기 옆으로 가서 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죠. 백구야, 뭐 하는 거니? 백구는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진흙이 튀고 돌이 굴러도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무언가에 발톱이 걸렸습니다. 녹슨 철제 상자였습니다. 소희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녹이 슬었지만 안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죠.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군번줄이에요. 명진이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명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형 거예요. 정말 형 거야. 상자 안엔 편지 뭉치와 사진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보며 흐느꼈죠. 군복을 입은 명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소희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아직 작동할까요? 배터리를 교체하자 녹음기에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저 명우예요. 순옥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엄마, 난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보냈어요. 진실을 감춰달라고 했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선임이 사고를 쳤는데 그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어요.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제가 없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명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내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진아, 내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형을 용서해줘. 난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는 평범하게 살 수 있었잖아. 소희가 편지 뭉치를 펼쳤습니다.
모두 순옥에게 보내려다 포기한 편지들이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백구는 잘 있나요? 가끔 산에서 백구를 만나요. 녀석이 절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어요.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죠. 백구가 돌무더기 앞에 앉아 낑낑거렸습니다. 그곳을 계속 바라보는 백구의 눈빛이 슬펐죠. 설마, 형이? 명진이 돌무더기에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무덤이었죠. 안 돼, 안 돼. 순옥이 무덤 앞에 쓰러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백구는 무덤 옆에 누워 머리를 땅에 대었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주인을 지켰던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백구는 혼자 이곳을 찾아 명우의 곁을 지켰던 거죠. 녹음기에서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백구야, 엄마를 부탁해. 내가 없어도 넌 엄마 곁에서 날 기억하게 해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겠지. 순옥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명진과 소희가 급히 순옥을 부축했죠.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순옥은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명진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형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가 형을 내쫓았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명진은 서재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30년 전의 기록이었죠.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우, 그 녀석, 군대에서 사고를 쳤다. 상관 폭행이란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판이다. 아버지의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고 한다. 명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미 부대에선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마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 무게가 느껴졌죠. 오늘 명우를 불렀다. 집을 떠나라고 했다. 녀석이 날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명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 가문의 대가 끊길 수는 없다. 소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순옥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다가가자 순옥이 입을 열었죠.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엄마,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너도 알잖니. 집안의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던 시절이었어. 내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을 거야. 순옥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우가 떠나던 날 주고 간 작은 사진이었죠. 명우가 집을 떠나면서 이것만 남기고 갔어.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사진 속 명우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죠. 그 후로 내 아버지는 많이 변했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명우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지. 죄책감이었을 거야. 명진이 일기장의 뒷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기장엔 명우를 찾아다닌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명우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죠. 5년이 지났다. 명우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건 아닐까? 마지막 일기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오늘도 명우 꿈을 꿨다. 녀석이 나를 용서한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난 아비도 아니다. 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명우를 찾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명우 이름을 부르면서 백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순옥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죠. 백구야, 너만 알고 있었구나. 우리 명우가 어디 있는지. 소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작은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해야죠. 명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왜 그곳에 묻혔는지 알아봐야 해요. 순옥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빛에 힘이 들어갔죠. 그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지. 우리 명우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그날 밤 가족들은 명우가 남긴 편지와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속엔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진 누명까지. 제가 내일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볼게요. 소희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진도 동의했죠. 그리고 당시 부대 관계자들도 찾아봐야 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백구가 낑낑거리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순옥이 백구를 불렀죠. 백구야,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내가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명우를 찾았어. 하지만 백구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백구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수의사는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은 걔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백구야, 조금만 더 힘내. 우리가 명우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순옥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약을 먹였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죠.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며칠 동안 관공서를 돌아다녔습니다. 30년 전 군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국방부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명우 병장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관 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전에 실종되어 걸석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소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사건 기록에는 목격자 진술이 없었고 증거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뿐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허술해요. 그때 명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소희야, 당시 명우 형과 같은 부대에 있던 사람을 찾았어. 김상병이라는 이름의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있다고 했죠. 가족들은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명우. 그래, 기억나. 불쌍한 친구였지. 김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조작이었어. 중대장이 술 먹고 졸병을 때렸는데 명우가 말렸다가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렸지. 나도 증언하려 했는데 위에서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 순옥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죠. 그럼 우리 명우는 왜 죽은 거예요? 김상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탈영병으로 수배되어 쫓기다가 이 근처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며칠 동안 굶주리다가 결국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나가려 했죠. 순옥이 백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려고? 백구는 뒷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면서도 계속 걸었죠. 순옥은 백구를 업었습니다. 늙은 개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가자. 명우한테 가자. 어둠이 내린 산길을 올랐습니다. 명진과 소희도 뒤따랐죠. 백구는 순옥의 등에서 간신히 길을 가리켰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순옥의 품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무덤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는 그곳에 누웠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백구야. 백구는 순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평온했죠.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이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순옥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죠. 마지막 숨을 내쉬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명우 지켜줘서. 그때 소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의 목걸이에 작은 종이가 달려 있었죠.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종이를 펼치자 명우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백구가 언젠가 나를 기억하게 해줄 거고, 엄마는 결국 날 다시 느끼게 될 거야. 백구야, 엄마를 부탁해. 순옥은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의 부탁을 지킨 백구가 이제야 그 약속을 다한 것입니다. 명우야, 명우야, 내가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명우의 목소리 같았죠. 순옥은 백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백구를 명우 곁에 묻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주인과 개가 드디어 나란히 잠들게 된 것이죠. 이제 편히 쉬어, 백구야. 명우 곁에서 소희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충직한 친구 백구, 여기 잠들다라고 새겼죠. 그리고 가족들은 결심했습니다. 명우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백구가 지켜낸 진실을 이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백구가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순옥은 백구의 밥그릇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죠. 하지만 이제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명우의 유품을 정리하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녹음기에 테이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앞면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뒷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테이프를 뒤집어 재생하자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명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 녹음되고 있는 거 맞아?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박명우, 그놈 사실 억울했어. 내가 시켰지. 중대장님 폭행 사건을 걔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근데 가문이 무서워서 다들 입 다물고 있었어.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바로 명우를 모함했던 사람의 고백이었죠. 그때 김상병도 알고 있었는데 겁먹어서 증언 안 했잖아. 박명우는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했는데. 쯧쯧, 불쌍한 놈. 명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목소리,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인 듯 했죠. 날짜를 들어보니 명우가 죽고 5년 후였습니다. 그 집안도 참 불쌍해. 아들 하나 억울하게 잃고 아버지는 죄책감에 술만 먹다가 일찍 죽었다며? 그러게. 우리가 입 열었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소희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니. 순옥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증거였죠. 명우가 왜 이걸 녹음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분명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해. 우리 명우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가족들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군 법무관은 처음엔 시효가 지났다며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소희가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조사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목격자도 찾았고 증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녹음에 나온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 것부터였죠. 김상병의 도움으로 당시 부대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사람이 연락을 해온 거죠. 이제는 70대 노인이 된 그는 양로원에 있었습니다. 박명우 병장. 네, 기억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전직 중대장은 순옥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병사를 때렸는데 명우가 말렸어요. 그런데 제 체면이 깎일까봐 오히려 그 아이를 폭행범으로 몰았죠.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진실이 너무나 아팠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압니다. 그 아이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라도 증언하겠습니다. 명우는 죄가 없었다고 명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겁이 났어요. 장교 생활이 끝날까봐,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을까봐. 비겁했죠?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순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옥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심을 위한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병사들도 이제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죠.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박명우가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것을, 그리고 늙은 개 백구가 그 진실을 지켜왔다는 것을. 순옥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아들을 기다렸던 순옥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재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죠.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충견이 지킨 주인의 명예라는 제목으로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순옥은 검은 한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명진과 소희가 양옆에서 부축했죠.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과 명우의 군 동기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고 박명우 병장에 대한 재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피고인 박명우는 30년 전 상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은 이것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숨죽였죠. 명우를 모함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어서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전직 중대장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증언석에 섰죠. 제가 박명우 병장을 폭행범으로 몰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술에 취해 병사를 때렸고 박 병장은 이를 말렸을 뿐입니다. 저의 비겁함 때문에 한 청년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김상병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목격했지만 겁이 나서 침묵했습니다. 박명우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약한 동료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겁니다. 순옥은 증언을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추가로 진술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때 명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내쫓은 걸. 하지만 저도 비겁했어요. 형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편하게 살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명진은 계속했죠. 형은 억울하게 쫓겨나서도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녹음에서도 저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을 저는 30년 동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명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순옥이 명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 시대의 피해자였어. 긴 심리 끝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고 박명우 병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고인은 상관의 폭행을 막으려다 오히려 누명을 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정 안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옥은 가슴에서 명우의 사진을 꺼내들었죠. 명우야, 들었니? 이제 내 죄가 없다고. 모두가 내 결백을 인정한대. 재판이 끝난 후 국방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박명우 병장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와 충견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죠. 백구가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충성심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백구의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왔죠. 며칠 후
순옥의 집에는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편지들이었죠. 어머니의 모성애와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백구 같은 개를 키우고 싶어요. 소희는 편지를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국 사람들이 작은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명우가 떳떳하게 하늘나라에서 지낼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순옥은 뒷산 무덤을 찾았습니다. 명우와 백구가 나란히 잠든 곳이었죠. 명우야, 백구야.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엄마가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석양이 무덤을 비췄습니다.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죠. 마치 명우와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순옥의 집 마당에는 진달래가 피어났죠. 명우의 명예 회복 이후 집안 분위기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구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좀 준비했어요. 소희가 큰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백구와 명우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었죠. 군복 입은 명우, 옆에 젊은 시절의 백구가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우랑 백구. 순옥은 액자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두 존재는 행복해 보였죠. 명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해요. 마을 사람들도 오고 언론사도 몇 군데 올 거예요. 다음 날 집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충견 백구와 고 박명우, 병장 추모비 제막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죠. 추모비는 소희가 디자인했습니다. 한쪽에는 명우의 이름과 억울하게 쫓겨났으나 끝내 진실을 밝힌 의로운 청년이라고 새겨졌고, 다른 쪽에는 30년을 지킨 백구,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기다림과 충직한 개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군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박명우 병장에게 수여되는 명예훈장을 순옥에게 전달했죠. 늦었지만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박명우 병장은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순옥은 훈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떳떳해졌네요. 백구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기념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뒷산 무덤을 찾았습니다. 명우와 백구가 잠든 곳에 꽃을 놓았죠. 한방송국 PD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명우와 백구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순옥은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에 나왔습니다. 백구의 밥그릇은 이제 화분이 되어 있었죠. 그 안에는 하얀 백합이 피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순옥은 꽃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죠. 명진이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그래.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백구 덕분이야. 저도 이제야 형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순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명우도 그걸 원했을 거야. 그때 마당으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길을 잃은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소희가 달려나왔습니다. 어머, 강아지다. 할머니, 이 강아지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순옥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얀 털이 백구를 닮았죠. 신기하네. 백구를 닮았어. 순옥은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강아지는 순옥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할머니, 키워보시는 게 어때요? 이름은? 새롬이 어때요?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롬이라. 좋구나. 저녁 무렵 순옥은 다시 고요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롬이가 곁에서 졸고 있었죠. 백구도 명우도 모두 떠났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이슬이 내렸습니다. 풀밭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은 백구의 마지막 발자국이었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들은 떠나도 흔적을 남긴다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 못하는 존재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남기고 간다. 그 발자국을 따라 난 다시 아들을 만났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롬이가 잠꼬대를 하며 꼬리를 흔들었죠. 어딘가에서 백구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2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우야, 백구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희가 남긴 사랑 덕분에. 그렇게 한 가족의 기나긴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충직한 개 한 마리가 지켜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